틀렸는데요. 포근해서 좋은 날, 오늘 같은 날 또 좋은 책 한 권과 시간을 보내시면 더더욱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월요일의 책갈피 안정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함께 할까요? 자, 오늘은 영어 논문 중에 한 권을 선택해봤습니다. 제목이 중독에 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네, 중독에 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제가 지난주에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거든요. 네. 그때 보면은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예. 쉽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나쁜 습관 버리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해서 이 책을 갖고 왔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제목을 테드 강연에서 처음 봤어요. 테드라고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강사들이 나와서 강의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책이 나오길 기다렸는데 나오질 않아가지고 영어 논문을 직접 찾아가지고 번역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중독에 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고치면 쉽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담배, 술, 게임, 도박 등의 중독에 대해서 그 습관을 고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 중독의 개념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중독이란 일종의 습관성 중독으로 심리적 의존이 있어 계속 물질을 찾는 행동을 하고 신체적 의존이 있어 복용을 중단하지 못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나병 물질로는 알코올, 술이죠. 니코틴, 담배, 카페인, 커피, 차, 마약류, 코카인, 암페타민, 아편류, 환각제, 흡입제, 일부 의약품까지도 있으며 특정 행동이나 중독된 상태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쇼핑 중독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 본인의 의지와 달리 계속해서 의존하게 되고 예. 또 탐닉하게 되는 경우다. 우리가 또 쉽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중독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예. 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예. 우리가 담배를 필 때, 그러죠? 담배 니코틴 중독이 돼서 끊지를 못한다.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마약 중독이나 비슷한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 어떤 물질을 오랫동안 사용을 하잖아요. 뇌 안에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해주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크게 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수술을 해야 돼서 장기간 굉장히 순순한 마약을 갖다 투약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투약자들이 다 마약 중독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불법적인 마약의 경우 순수하지가 않아가지고 되려 약 효과가 굉장히 약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물질 자체가 사람에게 중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강사는 여기서 힌트를 얻어 다른 실험을 진행한 사례를 찾게 됩니다. 그래, 어떤 사례들 찾아왔습니까? 쥐를 가지고 하는 마약 중독 실험이 있었어요. 예. 마약을 넣은 물을 넣은 상자와 그냥 물을 넣은 상자를 놓은 다음 한 마리의 쥐가 무엇을 먹는지에 관한 실험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마리 실험을 했는데 20마리 전체가 다 마약에 들어가는 물을 먹고 중독돼서 죽어갔습니다. 여기까지가 20세기 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약 중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쥐는 집단 동물이고 사회적 동물이죠. 근데 왜 한 마리만 가지고 실험을 하는지 의문을 가진 한 과학자가 실험의 내용을 바꾸어 보았죠. 그것은 바로 쥐들을 성별과 나이대를 섞어서 20마리 이상으로 집단으로 만든 다음 일종의 쥐공원을 만들었어요. 예. 똑같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쥐공원은 그 쥐들의 파라다이스라고 할 만큼 좋은 환경이었죠. 충분히 큰 공간에 흙, 돌, 식물, 먹이, 놀잇감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쥐들은 마약이 들은 물을 먹지 않게 됐습니다. 처음엔 쥐들이 먹었지만 집단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마약을 넣은 물을 단속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쥐 집단이 스스로 정화를 통해서 맑은 정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 그래요? 그 일정 수준 이상을 이제 그 유지하게 해주면은 이 마약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놀랐습니다. 근데 또 인간에게 뭐 이런 또 실험을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인간에게서도 이게 좀 확인이 가능할까요? 예, 그래서 확인한 실험을 갖다 찾았어요. 근데 인간한테 마약이 든 물과 안 든 물을 넣고 실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험이 유사한 결과가 알려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발견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죠. 베트남에선 그 미군의 20%가 마약에 중독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끝났을 때 junkies back 이래가지고 미국은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네. 그 엄청난 숫자의 마약 중독자들이 미국 사회로 유입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했던 거죠. 근데 그들이 미국 사회로 돌아왔을 때 마약 중독이었던 병사들의 95%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사회에 적응을 했습니다. 베트남에 파병되었던 미군의 5명 중에 1명꼴로 마약 중독자였다는 건데요. 예. 일상생활에서는 별 문제 없이 적응할 수 있었다. 예.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직장과 가족이 생겼기 때문이죠. 낯선 정글 안에서 죽음과의 사투의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복용을 하다가 결국 중독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돌아온 미국 안에는 정글도 없고 죽음과의 사투도 없습니다. 대신 적응해야 되는 직장과 가족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단순하게 마약에 중독된 것이 아니라 전쟁이란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마약을 사용했던 것이죠. 네. 그래요.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서 실제로 좀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좀 적용한 사례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2004년 포르투갈에서 마약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했었다고 해요. 당시 포르투갈 인구의 1%가 공식적으로 마약에 중독됐다는 결과가 나왔었어요. 근데 포르투갈 정부는 그 두테르테가 하는 것처럼 네. 사람들 막 잡아 죽이고 막 그랬었어요. 예. 근데 이게 되려 법적 책임만 점점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만 죽어나가는 겁니다. 결국 이런 식의 마약 근절책은 마약값만 올려놓고 뇌물값만 올려놔가지고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마약 단속도 결국 사람이 하잖아요. 마약 단속하는 사람들의 뇌물값만 높아져서 정책의 실효성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과 정책 연구가들이 연구를 통해서 현재 하는 모든 마약을 금지하는 정책을 다 없애고 대신에 그 예산을 가지고 전혀 새로운 마약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마약 대책 어떤 겁니까? 첫 번째로 마약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마약 중독 치료를 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상들이 파산을 했죠. 팔 수가 없으니까 마약을. 그러니까 질 좋은 마약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누가 비싼 돈 주고 사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마약상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요. 두 번째는 마약 중독자들을 사회를 복귀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비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은 정비소에 보내가지고 그의 월급의 절반을 1년 동안 국가에서 낼 테니 근무를 시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10년 뒤 마약 중독자의 숫자가 반 이상 줄어드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좀 그 마지막 수단으로서 좀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많은 그 고민거리가 되겠네요. 예. 자, 그럼 이런 연구를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한 할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도 역시 중독에 관해서 연구를 하는데 어떤 물질을 사용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뇌 내에서 나오는 중독 물질에서 벗어난다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는 구체적으로 이게 사회적 중독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서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네. 결국 중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는 걸 알리고자 논문과 강의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책의 저자 예. 이런 결과를 통해서 중독에 관해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은 처음에 이 연구를 시작할 때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로만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까지 연결될 줄은 상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아니 동물, 특히 포유류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며 연결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혼자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변화해서 그들을 포옹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사회가 점점 발전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SNS 친구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당신이 외로울 때 혹은 외로움에 빠졌을 때 달려와서 도와주지 않으며 진정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과 같이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울 때 우리가 아름다운 사회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결국은 뭐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 삶이 좀 피폐하고 힘들 때 예. 빠지게 된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도리어 마약에 대한 의존성이 줄게 된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 좀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등등 자신의 생활을 파괴할 정도로 나쁜 습관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중독에는 벗어나기 어렵고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만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죠. 근데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내가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내가 속한 사람들을 바꾸지 안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제가 사실 군대에서 잠깐 담배를 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담배를 피는 이유를 보니까 담배를 피지 않으면 어울릴 수가 없더라고요. 군대에서는 많이 피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 담배를 피웠다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술, 도박, 스마트폰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것에 중독이 됐다, 나쁜 습관이 있다고 확인이 된다면 내가 속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생각해 보면 보다 쉽게 습관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중독의 종류 참 많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또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카드가 아니었나 싶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정환 작가였고요.